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심화 수학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엄마가 아이한테 어떤 책을 권해주고 어떤 책을 주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학습 방향의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오늘은요, 학습 방향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집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좀 풀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집은요, 종류가요, 개념 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가장 지금 난이도가 가장 낮은 거거든요. 개념에 관한 문제집, 개념을 잡아주는 문제집. 그 다음 문제집 난이도가 뭐냐면 연산이에요. 연산도 꼭 잡아줘야 되죠. 연산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되냐, 응용 문제 다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심화 사고력이에요. 심화 사고력. 그 다음 바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창의 사고력. 창의 사고력. 여기 이제 어려워지죠. 네, 급격히 어려워지는 창의 사고력.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경시대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경시대회 문제. 자, 여기 어머님들이요. 네. 개념 연산 같은 경우는요, 어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응용까지도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연산 같은 경우는요, 학기 초에 예습으로 해주셔도 되는데요. 요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요거를 저는 예습을 시키시고 학기 중에는 요 정도로 풀려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수학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학기 중에 풀려주셔도 돼요. 근데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개념, 연산, 그 다음에 응용. 여기까지는 우리 여기까지 풀어야지. 근데 심화 사고력을 내가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심화 사고력을 안 할 것인가, 또 얘네 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애랑 엄마랑 우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문제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디딤돌을 엄마가 샀어요. 디딤돌. 네, 디딤돌 수학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제가 모든 문제집을 지금 난이도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자, 보시면요, 문제집 난이도가 쭉 나와 있어요. 네, 보이시죠? 저기 보면, 네, 원리, 기본, 응용, 여기서부터 자, 하 단계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위권 교재 최상위 S, 최상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이 문제집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수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응용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된다는 거죠. 문제 유형까지가 응용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심화 사고력은 최상위 S랑 최상위. 그 다음에 뭘까요? 네, 경시대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올림피아드랑 요거. 자, 그러면은 제가 최상위랑 최상위 S까지를 볼게요. 그리고 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센 수학도 네, 이렇게 다 단계가 나눠져 있고 책 뒤에나 네, 뒤에 앞쪽이나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은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뒷장을 보면서 보시면은 이 회사의 문제집이 난이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문제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위 S나 최상위까지는 심화 사고력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네, 뭐예요? 뭐 경시대 최상위, 올림피아드 뭐 최상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창의 사고력이랑 네, 경시대예요. 자, 제가 그러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여기 둘은요, 이 두 단계는요, 어디로 가는 아이들의 목표에 따라서 바뀌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 목표를 어떻게 둘 것이냐.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보고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 적합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풀리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풀리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영재원을 보내고 싶어요. 영재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교육청 영재나 아니면 영재학교나 대학교 영재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이거 두 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재원에서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사고력이나 경시대의 문제를 풀려주셔야 돼요. 즉 얘네 둘은요 교과가 아니에요. 교과랑 관련이 없어요. 교과랑 관련이 없고, 즉 다시 얘기하면 내신이랑 관련도 없고 수능이랑도 관련이 없다.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애들이 풀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이 이런 거 막 풀려주시면서 아이랑 좀 많이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요, 요거는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평가하는 요소가 4가지예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해 능력.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연산을 잘 하는지, 연산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론 능력. 추론을 잘 하는지, 추론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네, 해결 능력. 이렇게 해서 수능의 목표예요. 수능의 문제의 포인트예요. 수능 문제의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아이가 갖추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해는 뭐예요? 개념 문제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산은 연산. 자, 응용이랑 심화가 뭐예요? 추론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용이랑 심화 사고력을 해야 추론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냐면 뭐냐면, 수능을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몇 점짜리예요? 4점짜리예요. 4점짜리 4문제에서 이게 16점 정도가 돼요. 4 곱하기 4.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2개만 풀려주셨다 하면은 아이가 점수 얼마나 나올까요? 네, 84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응용, 심화, 사고력까지 하면은 16점이 더 나와서 100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연산 요 정도만 해주셨다? 그러면 84점, 그리고 응용이랑 심화, 사고력을 해야 100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심화, 사고력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어려운 문제들이요, 추론을 자기가 몰랐던 거에 대한 내용을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즉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심화 사고력까지는 풀려주셔야 된다. 근데요, 뭐 심화 사고력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몇 학년 때까지 풀어야 될까요? 몇 학년 때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저는요, 조금 사고력이 심화 사고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단계는 3학년이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늦어도 4학년 때는 심화 사고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심화 사고력을 그래도 빨리 해주시는 게 좋냐면, 자, 1, 2학년 때는 응용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응용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자, 3학년이, 지금 4학년 최상위 수학이거든요. 심화 사고력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 문제 2번 볼게요. 이건 어떤 수에 38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38로 나누었더니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5였습니다. 바르게 계산했을 때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 이게 심화 사고력 문제라고 볼게요. 그러면요, 이게요, 4학년 때는요, 2자리 이상 나누기로 나오지만 어떻게 할까요? 3학년 때는 한 자리 이상 나누기. 그러면 2학년 때는요, 2자릿수에서 2자릿수, 3자릿수 덧뺄셈으로 나오고, 1학년 때는요, 한 자릿수 덧뺄셈으로 나와요. 똑같은 문제 유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화 사고력을 아이가 좀 익숙해지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연산만 딱 바탕이 되면 아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사실은 스스로 문제를 읽고 스스로 구하는 것을 찾고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무언가를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연습이 필요해서 초등 심화를 해놔야 중등 심화가 가능하고, 중등 심화를 해야 고등 심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중등 심화 딱 밀어준다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쵸? 어머님들 할 거 너무 많은 건 압니다. 그죠? 네, 심화 문제집 한 권씩은 적어도 3, 4학년 때는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심화사고력을 권해드려요. 1학기 끝나면 1학기 심화사고력을 1학년 여름방학 때, 네, 2학기가 끝나면 2학기 겨울방학 때 심화사고력 문제는 하나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문제집은요, 제가 이거 권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랑 같이 가서 권하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색상, 아이가 문제집이요 다 요새 너무 좋아요. 뭐 저는 이런 문제집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시면 되고, 심화사고력 정답 드렸습니다. 네.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심화사고력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념, 연산, 응용 단계를 거쳐서 하셔야 돼요. 응용을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응용에서 멈춰주시고 그걸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응용해서 아이가 잘했다 그러면 심화사고력을 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모든 아이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랑 조금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화사고력 어때요? 네,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것도 쌓아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꼭 한번 아이들이랑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표 타파!